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일부를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파리가 식물에 자꾸 돌아다니길래 아예 흙을 어제 다 교체해 줬어요. 바로 햇빛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실내 그늘에서 이렇게 쉬게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쉬게 하다가 오늘 오후쯤에 다시 베란다 창가로 가서 햇볕 받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잎식물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독특한 무늬가 있는 식물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구매한 식물이에요. 이 끝이 점점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길래 혹시 햇빛을 봐서 그 영향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식물을 음지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실내에서 쉬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새순이 동그랗게 새 잎이 또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돌돌 말려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 방향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잎을 펼치고 있다가 밤이 되면 프레이어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을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밤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이 잎식물이랑 같이 구매를 한 게 이 식물이에요. 이 식물 역시 제가 애정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식물인데 어쩜 이렇게 잎사귀에 꼭 정말 그려놓은 것처럼 분홍색 줄무늬가 생기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식물 역시 뭔가 벌레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꾸 잎이 이렇게 노래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식물 때문에 이 식물을 제가 살려보려고 모든 식물에 흙을 갈게 된 계기가 됐어요. 새로 올라온 잎인데 너무 귀엽죠? 이 끝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끝이 서지 못했어요. 중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근데 새로 올라온 잎도 이렇게 자꾸 끝이 마르고 서질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한번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잘 길러보려고요. 새로 난 잎도 이렇게 중간에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핑크색 줄무늬가 생기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아마 여기서 또 새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잘 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정말 제가 애정하는 잎식물이에요. 그래서 잎식물을 이 식물이랑 이 식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슷한 잎이 예쁜 식물을 하나 더 구매를 했었는데 그 식물은 얼마 전에 작별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식물 작별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식물의 버전 2, 버전 3를 계속 구매를 하곤 하는데 특히 유칼립투스는 제가 한 6개 구매했는데 작년에 다 작별을 했어요. 유칼립투스가 유난히 제가 그때는 배송을 받았거든요. 유칼립투스. 배송으로 시켜서 받았는데 그때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일 때 양재 꽃시장에서 산 거는 너무 지금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기쁜데 어쨌든 조금만 뿌리에 영향이 있거나 또 뭔가에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으면 잘 죽는 게 유칼립투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일날 받은 유칼립투스는 제가 정말 나무가 잘 될 때까지 정말 제 평생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식물을 20몇 년 키웠다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식물일 텐데 그 식물이 내 옆에 아직도 있다면 정말 뿌듯한 생각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태어난 날 나무를 같이 하나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그 자녀랑 똑같은 나이의 나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했으니까 제 자녀한테라도 그런 선물을 정말 그런 기념비적인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그늘도 되어주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참 위안과 용기와 힘을 줄 것 같아요. 이런 식물들도 정말 귀하고 좋지만 특히 나무라는 존재는 정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기 때문에 저는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무 한 그루를 그 생일날 심어주고 싶어요. 너무 예쁘죠? 분홍색 잎, 분홍색 줄무늬. 너무 예뻐요. 이쪽은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서 아쉬운데 흙을 갈아줬으니까 잘 크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말 제일 먼저 구매한 친구는 이 오렌지 자스민이에요. 제가 정말 자스민 꽃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정원에 나가면 자스민 꽃이 이슬을 맞아서 풍기는 그 향기가, 그 진한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스민 꽃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가도 이 자스민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과연 기후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이 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 키우면 흰 꽃도 피어난다고 하길래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구매를 했죠. 일단 꽃은 못 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영양제도 줘가면서 제가 정말 얘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관심 있게 관심을 많이 주면서 키우고 있는 식물인데 물론 모든 식물에 관심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든든한 건 이렇게 자꾸자꾸 새 잎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너무 기특하고 좋아요. 잎에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튼튼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갈색 가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색이 하얗게 이렇게 단단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자리를 잡아서 점점 튼튼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튼튼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꽃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기대 중이에요. 얘도 잘 키우면 결국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렸을 때 집에 벤자민 나무를 정말 크게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단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도 이 줄기를 보니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키워보려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새잎이 또 돋아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진 것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역시 제가 애정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예전에 이탈리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때 제가 올리브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추억하기 위해서 올리브 잎을 따서 책에 꽂아서 말려서 가지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모양 그 형태가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마르긴 말랐는데 그 잎이 아직도 통통하게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족들과의 추억도 있고 해서 이 올리브 나무를 키워보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이것도 한국에 오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지금 생각보다는 위로 키가 못 크고 있기는 한데 얘는 이렇게 옆으로 두 줄기가 같이 나더라고요.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따가 아무래도 대를 잡아서 얘를 고정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배양토를 갈아줘서 조금 몸살을 앓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새순도 이렇게 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뿌리에서 영양분이 위로까지 잘 전달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이 두 나무는 아보카도 나무예요. 정말 크죠? 얘가 첫째, 얘가 셋째예요. 둘째랑 넷째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끊임없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작년 11월 정도부터 얘를 물꽂이를 했더니 한 달 동안은 정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냥 물만 교체해주면서 그냥 계속 기다렸거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위에 새싹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줄기가 되고 순식간에 이렇게 쑥쑥쑥쑥쑥쑥쑥쑥 올라와서 이렇게 됐어요, 나무가. 얘도요. 그리고 잎이 정말 제 손바닥보다도 더 커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이 아보카도 나무도. 셋째는 첫째보다 좀 더 컸어요. 정말 크죠? 이 아보카도도 정말 그냥 물만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윤기 있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관리는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얘네가 잎을 뻗치고 자라나기 때문에 항상 돌려주면서 관리도 하고 정말 각별하게 애정을 쏟고 있어요. 너무 기특해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나무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호기심에 물꽂이 한번 해봤다가 정말 저한테 이게 큰 지금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의 일부 리뷰를 한번. 오늘이 데이트가 6월 6일이네. 오늘은 6월 6일 일요일이고요. 좀 날씨가 흐리네요. 흐린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하다가 커피가 왠지 몸을 차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오늘은 몸을 따끈하게 하는 차를 아침으로 마셔야겠다 해서 오래간만에 아침차 마셔요. 오늘 차는 다즐링 샤도네이예요. 향은 홍차긴 홍차인데 어떤 향이냐면 좋은 백차에서 나는 싱그러운 그런 향이 같이 나요. 잎들을 봐도 이렇게 솜털이 섞인 찻잎들이 섞여 있어요. 솜털 찻잎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아로마의 향이 샤도네이 와인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차라고 해요. 차는 정말 물 온도나 습도나 당시에 우리는 차를 우려 마시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 맛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곤 하는데 이 차는 언제나 마셔도 정말 맛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아이스차로 마셔도 괜찮은 차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잎들을 보면 색깔도 굉장히 연하고 크기들도 작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잎들은 아무래도 세컨 플러시나 몬슨 플러시 정도로 갈수록 잎 크기도 커지고 굵직굵직해져요. 봄에 새 잎들을 같이 블렌딩한 차 같아요.
차가 다 무뎌졌는데요. 내려보죠. 일반 홍차는 황금빛, 오렌지 골드빛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어린 잎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색이 연한 노란색에 약간의 연두빛, 정말 연한 연두빛 수색이 돌아요. 한번 마셔볼게요. 상큼한 풀향이 많이 나고요. 바디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목 넘김에서 특유의 풀향이 정말 많이 나는데 봄에 싱그러운 그런 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싱그러운 향이 납니다. 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고 끝맛은 드라이하지만 입에 남는 여운은 은은하게 입안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맛을 평소보다 더 자세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인데 입맛 없는 아침에 아쌍같이 무거운 홍차보다는 가볍게 마시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가나 운동하기 전에 잠깐 몸을 데펴주는 용도로 마셔도 참 좋은 차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찻잎을 한꺼번에 다 다른 수구에 거르지 않고 이렇게 조금 더 찻잎을 오래 우려보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 스티핑 타임에 따라서 차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냥 저 혼자서 실험 삼아서 맛을 보곤 하는데요. 아무리 길게 우려도 그대로 단맛이 살아있고 정말 맛있는 차가 있어요. 홍차 하면 보통 립톤 티백 때문인지 씁쓸하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양질의 찻잎들은 아무리 오래 우려놔도 정말 써지지 않고 맛이 더 좋아지는 찻잎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찻잎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서 차가 식은 후에 오히려 단맛이 배가 되는 그런 차들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풍기는 거라고 해요. 그만큼 좋은 양질의 찻잎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몸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인도인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몸이 안 좋고 항상 음식을 못 먹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는지 막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제발 자기를 위해서라도 부탁이니 따뜻한 차 좀 마셔보라. 이렇게 정말 눈물로까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바로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서 차를 샀어요. 그때 처음 샀던 차가 올가닉 인디아에서 나온 레몬 툴시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차는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정말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하긴 했는데 제가 제 돈을 주고 마셔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레몬 툴시티를 마셨는데 정말 너무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좋은 경험이어서 그 이후부터 제가 차 생활을 즐기게 됐어요. 뭐 차를 전문적으로 배우시면서 즐기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저는 좀 저의 약간 성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빠져들면 정말 지독하게 빠져드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조금 그렇게 빠져들어서 하면은 얼마 안 돼서 제 자신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만큼은 그냥 정말 제가 그냥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시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일상적으로 잘 즐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차에도 관심이 있기는 한데 제가 중국차를 마실 때도 막 대단한 그런 다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간편하게 즐기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정말 잘 갖춰놓고 한번 누려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중국차 다구까지는
제가 그것을 할 에너지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차차 기회가 되면 점차 하겠죠. 그런데 제 생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즐기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차들도 그냥 하나하나씩 새로운 차들을 접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편이에요. 뭐 제가 차를 마신다고 해서 이 차는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게 즐겨야 된다 이런 전문 지식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핑계고 저의 어떤 지적인 약간의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은 제 자신이 많이 넉다운이 되지 않도록 좀 제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점차 뭐 제 채널을 즐겨봐 주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차에 대한 정보도 점차 풍부하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각 잡고 차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영상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많이 찍어 놓으셨고 그냥 하루하루 제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티타임이면 그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취미들을 즐기고 있는 편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제가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스스로가 나중에는 힘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예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은 제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순간순간을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차가 조금 더 많이 우려졌을 텐데 한번 같이 마셔볼게요. 조금 더 우려진 이 다즐링 샤도네이의 맛은 어떨지. 이게 스트레이너가 아무래도 좀 성그러가지고 자른 찻잎들이 이렇게 다 걸러지지 않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상관하지 않고 마셔요. 어차피 좋은 성분일 테니까 입에 많이 걸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차피 굵은 입자들은 나중에 다 가라앉아요, 밑으로. 그래서 위에만 제가 홀짝홀짝 마시는데 우려지고 난 찻잎의 상태는 이렇게 돼요. 딱 봐도 찻잎이 정말 연하고 부들부들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더 우려진 다즐링 샤도네이를 한번 맛볼게요. 보통 차의 떫은 정도를 수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금 더 떫어지기는 했는데 차 맛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윽해졌어요. 저는 이런 풍부한 차 맛이 마음에 드네요. 물론 그 차 맛의 떫음 정도는 좀 우리는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풍부하게 우려진 이 차 맛이 마음에 들어요. 이 차는 식으면 식을수록 차의 향이나 그 맛의 캐릭터가 더 풍부하게 올라오는 차 같아요. 뜨거울 때보다는 식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솜털이 섞인 새 순들이 섞여 있는 차라서 그런지 물의 온도를 한 80도 정도? 80에서 85도 정도로 다운시켜서 우렸을 때 이 차 성분이 극대화되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한 90도 정도 물로 우렸는데요. 그것보다는 다음번에 우릴 때는 더 다운시켜서 차 온도를 약간만 더 다운시켜서 우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제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니까 햇볕이 비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 남은 차 마시면서 일요일 오전을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